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8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주로 3-4-2-1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그리말도와 프림퐁을 활용한 측면 공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 시 윙백이 높은 위치로 전진해 상대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며 폭넓은 크로스와 컷백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 장파울리와의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자원들의 부재가 뼈아팠습니다. 주력 공격수 보니페이스, 쉬크, 아들리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텔라가 최전방에 배치됐으나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가 단 3회에 그치며 공격 효율성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카는 수비 가담과 공수 전환 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인카피에, 탑소바가 구성하는 백스리 라인이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인터 밀란과 같은 강력한 공격진을 상대로는 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대의 전방 압박과 측면 크로스를 막아내기 위해 유기적인 수비 조직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인터 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활용해 강력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디마르코가 과감한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를 주도합니다. 최전방의 튀람과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호흡이 잘 맞으며 특히 라우타로는 골 결정력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직전 파르마전에서는 3대1로 승리하며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미키타리안과 차라노글루의 날카로운 패스는 팀의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에서는 주전 수비수 파바로와 아체르비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스토니, 더브라이, 비색이 구성하는 백스리 라인은 탄탄한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제공권과 강력한 태클 능력을 갖추고 있어 레버쿠젠의 측면 크로스와 역습 시도를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터 밀란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여전히 무실점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 수비의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레버쿠젠은 주요 공격 자원의 부상으로 인해 득점 루트가 제한되며 측면 크로스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로 인터 밀란의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인터 밀란은 탄탄한 수비와 강력한 공격 라인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치열한 경기 양상이 예상되지만 인터 밀란이 수비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한 골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탈란타는 주로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조직적인 공격과 유기적인 전술 운영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팀입니다. 전방에서는 케텔라르, 루크먼, 레테기가 뛰어난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루크먼은 빠른 돌파와 정확한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케텔라르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하며 이들의 공격 조합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콜라시나츠, 히엔, 짐시티로 구성된 백스리가 강력한 제공권과 빠른 커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의 역습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볼 경합에서도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보여줍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드룬과 에데르손은 왕성한 활동량과 견고한 수비 가담으로 수비진을 보호하고 공격 전개 시에는 공수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탈란타는 이러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합니다. 최전방에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음바페로 구성된 화려한 쓰리톱이 출격할 예정이며 이들의 스피드와 개인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최근 지로나전에서는 3대0 대승을 거두며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벨링엄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예리한 침투로 팀 공격을 이끌며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가 공수 전환 상황에서 보여주는 폭넓은 활동량은 레알 마드리드의 빠른 템포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비에서는 리디거와 추아메니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수비 블록을 형성합니다. 특히 리디거는 제공권과 강력한 몸싸움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추아메니는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팀 수비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좌측 수비수 맨디의 부상으로 인해 프란이 대체 자원으로 출전할 예정인데 아탈란타의 빠른 측면 공격을 막는 데 있어 수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강력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탈란타는 홈 이점을 적극 활용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극복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완전체 공격 라인의 복귀와 빠른 역습을 앞세워 아탈란타의 수비 블록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레알 마드리드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샤흐타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속공과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활용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 수다코오는 중원에서 공격 전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정확한 패스와 경기 조율 능력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개척합니다. 주브코프와 케빈은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지만 지나치게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르스클라전에서는 3대1로 승리하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수비에서는 본다르와 마트비엔코가 중앙 수비수로 나서며 공중볼과 몸싸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수비 라인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특히 주전 수비수 엘리케가 징계로 결장해 수비 라인의 정렬과 라인 컨트롤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수비적인 압박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통적인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사네, 무시할라, 올리세는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무시할라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창의적인 공격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공략합니다. 직전 하이덴하임전에서 4대2로 승리하며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사내의 기복이 있는 경기력과 주전 공격수 케인의 부상은 공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단단한 중앙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제공권과 빠른 수비 전환 능력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다만 주전 골키퍼 노이어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으며 그 자리를 메우는 페레츠는 불안한 경기 운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 키미히와 파블로비치가 중원에서 수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수 전환 시에는 공격 전개에도 적극 가담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에른은 경기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샤흐타르는 개인 역량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과 조직력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에른도 공격 자원의 부상 여파로 대량 득점을 기록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점수차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이프치히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공수 전환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바움가르트너와 누사는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책임지며 전방 침투와 측면 돌파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캄플의 전진 패스는 팀의 공격 전개의 시작점으로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세슈코와 오펜다가 적극적인 침투와 슈팅을 통해 상대 골문을 위협합니다. 이들은 공간 침투와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위력적인 공격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라이프치히의 수비는 루케바의 부상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주전 센터백의 공백은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떨어뜨렸으며 클로스터만 역시 부상 복귀 후 아직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다라는 중원과 수비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활동량을 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의 커버 능력과 조직적인 움직임이 부족할 경우 상대의 역습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아스톤 빌라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와 조직적인 지공 전개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입니다. 틸레망스와 와킨스는 공격 전개의 핵심 축으로 중원의 볼 소유와 전진 패스를 통해 팀 전체를 지휘합니다. 틸레망스는 창의적인 패스 능력과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수비에 큰 위협을 가하며 와킨스는 폭넓은 움직임과 골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수를 흔듭니다. 비록 램지와 베일리의 부상으로 측면 공격력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로저스와 필로진이 이를 대체하며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수비에서는 토레스와 카를로스가 중심을 잡으며 공중볼 경합과 대인 방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콘사는 우측 풀백으로 나서면서 상황에 따라 변형된 백스리 시스템을 운영해 상대의 역습 시에도 배후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오나나의 복귀로 중원에서의 수비 가담과 공수 전환이 한층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라이프치히는 공격에서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수비 불안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공수 밸런스가 훌륭하며 라이프치히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양팀 모두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지만 수비 조직력이 더 탄탄한 아스톤 빌라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